혹시 여러분 집에 있는 공유기 있잖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한 나라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우리 집 거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사이버 위협, 바로 OLRB 네트워크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내용은요, 2026년 2월 13일에 바르시니가 발표한 아주 심도 있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ORB 네트워크라는 게 대체 뭔지 그 숨겨진 위협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자세히 뜯어볼 겁니다. 그 다음엔 공격자들이 남긴 디지털 증거를 따라가 보고 여기에 맞서서 어떻게 반격을 했는지 사이버 가디언 작전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숨겨진 위협, ORB 네트워크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 쓰려고 설치해둔 그 평범한 가정용 공유기가요, 어느 날 갑자기 국제 스파이 활동에 쓰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ORB 네트워크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ORB, 이게 오퍼레이셔널 릴레이 박스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해커들이 이미 해킹해 놓은 수많은 공유기나 IoT 기기들, 스마트 TV 같은 것들을 하나로 쫙 묶어서 만든 거대한 비밀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교묘한 건 해커들이 이걸로 공격을 하면요, 마치 평범한 우리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것처럼 아주 정성적인 인터넷 활동으로 완벽하게 위장한다는 거죠. 이 ORB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딱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보안 설정이 좀 허술한 공유기나 스마트 가전 같은 기기들을 조용히 자기들 걸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기들을 하나로 엮어서 엄청나게 큰 우회 네트워크, 즉 프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공격 트래픽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실제 공격자가 누군지, 어디서 공격하는지 절대로 추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존 공격하고 뭐가 다른지 딱 비교해 드릴게요. 옛날 방식의 공격은 공격자랑 목표가 1대1로 직접 연결되니까 경찰이 범인 잡듯이 추적하기가 비교적 쉬웠어요. 근데 이 ORB 네트워크 공격은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기기를 경유하잖아요? 마치 범죄 자금을 여러 계좌로 돌려서 세탁하는 것처럼 공격 경로를 완벽하게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섣불리 IP를 차단했다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반 사용자들만 인터넷이 끊기는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그럼 이 무시무시한 기술이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두 번째 이야기, UNC3886이라는 그룹이 싱가포르를 공격했던 실제 사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의 시간 순서를 한번 볼게요. 2025년 7월에 처음으로 이 공격의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2 서버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6년 2월 싱가포르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대응했다 하고 작전의 모든 것을 발표하게 된 거죠. 공격 대상은요, 싱가포르의 4대 주요 통신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SKT, KT, LGU 플러스 같은 곳들이 전부 다 타겟이 된 겁니다. 공격 방식도 아주 교묘했는데 아직 제조사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보안 구멍, 이걸 우리가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이걸 파고들었어요. 화면에 보시는 포티넷, VM웨어, 주니퍼 같은 아주 유명한 기업용 네트워크 장비들이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뭐였냐? 루트킷이라는 아주 특수한 악성 코드를 시스템 깊숙이 심어서요, 최고 관리자 권한을 훔치고 아주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쏙쏙 빼가는 거였습니다. 세계적인 보안 업체 맨디언트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공격의 배후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스파이 조직을 지목했습니다. 이 조직들은 주로 통신, 에너지, 금융 같은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걸로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흔적도 없이 공격하는데 도대체 보안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공격의 실체를 찾아냈을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공격자들이 남긴 아주 작은 디지털 발자국, 바로 침해 지표를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 증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IP 주소랑 포트 번호 목록, 이게 바로 타이니셜이라는 악성 코드가 사용한 C2 서버, 그러니까 해커들의 지휘 통제 서버 주소들이에요. 이 침해 지표, IOC라고 부르는 이걸 보면 공격이 싱가포르 안에 있는 여러 통신사 서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증거가 또 나왔어요. G럭이라는 이것도 공격자들이 직접 만든 맞춤형 악성 코드인데 여기에 사용된 C2 서버 목록입니다. 화면에 딱 보이는 이 IP 주소들 역시 이 공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이 공격의 규모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42, 네트워크 트래픽을 샅샅이 분석해보니까요. 단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42개의 서로 다른 ORB 노드, 그러니까 해킹된 일반 가정칩이나 회사의 기기들이 피해 네트워크랑 통신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렇게 정교하고 거대한 공격 앞에 싱가포르는 과연 어떻게 맞섰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서 이들의 멋진 반격 작전, 사이버 가디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가디언 작전은요,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청, CSA가 주도한 아주 큰 규모의 합동작전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보안 전문가들이 투입됐고요.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건 통신 서비스를 단 1초도 멈추지 않으면서 이 엄청난 위협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고객 데이터 유출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해요.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렇다고 위협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방어와 대비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이 사건 이후에 새로 판매되는 공유기에 대해서 CLS 레벨 1이라는 아주 강력한 보안 기준을 의무화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우리 집,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수많은 구형 장비들, 아니면 해외 직구로 산 기기들은 여전히 보안에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해커들은 바로 이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신 위협 정보를 분석하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ORB 네트워크의 움직임을 사전에 추적해야 합니다. 둘째,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일단 믿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시작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죠.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들,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의 보안 업데이트, 즉 패치를 빠짐없이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이번 싱가포르 공격은 한국과의 통신망이라는 핵심 기반 시설을 노린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다음 ORB 네트워크의 공격 목표는 어디가 될까요?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또 우리 회사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분석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런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